자, 저번에 아마 이게 선생님 시간이 없어서 마무리 못하고 끝낼 때 이건 힌트를 좀 드렸던 것 같은데 어떻게 좀 풀어보셨어요? 손 안 댔구나 또. 못 풀었어요? 아, 손은 대봤으나 못됐다. 왜? 그때 말씀드렸지만 된다고 그랬잖아요. 인수분해 하시면 됩니다. 여기 x5제곱, 여기 x5제곱, 여기 3, 여기 1, 이쪽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두시면 되겠죠? 얘가 인수분해가 x5제곱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x5제곱 플러스 1. 자, 이 식을 x 플러스 1로 나누었을 때 몫을 qx라고 했죠? 나머지에 대한 말이 없네요. 나머지에 대한 말이 없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라 그랬죠? 일단 1차로 나눴으니 남는 나머지는 r로 둬봅시다. 그럼 x에다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야 되겠네요. 좌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어차피 여기다 집어넣으면 여기다 집어넣으면 똑같은데 여기다 집어넣으면 이게 0이 돼서 좌변은 0이 되고 우변은 없어지고 r 값이 0이네요. 없어도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되네요. 그리고 여기서 이 좌변식을 x 플러스 1에 곱으로 표현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어떻게든 x 플러스 1을 끄집어내야 되는데 여기서는 도저히 이게 x 플러스 1의 인수를 가지려면 여기서 x에다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서 0이 돼야 되는데 얘는 x에 마이너스 1 집어넣는다고 0 되진 않죠. 근데 얘가 0이 되네요. 결국은 여기가 분명히 x 플러스 1의 인수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니까 적당히 조립제법 해봅시다. 1, 4차, 3차, 2차, 1차 상수. 여기 마이너스를 가지고 내려오고 곱해 올리고 더해 내리고 곱해 올리고 더해 내리고 곱해 올리고 더해 내리고 곱해 올리고 더해 내리고 0이죠. 더해 내리고 곱해 올리면 0 이렇게 됩니다. 그럼 저기는 얘가 앞에 있는 거 놔두고요. x5제곱 마이너스 3은 놔두고 얘가 인수분해가 x 플러스 1과 그다음에 여기 이제 4차식 x 4제곱 마이너스 x 세제곱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자, 이렇게 인수분해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이게 x 플러스 1 qx인데 지금 문제는 qx를 x 플러스 1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는 문제니까 q 마이너스 1의 값을 구하라는 얘기죠. 그럼 여기 x 플러스 1, x 플러스 1 지워내고 q 마이너스 1의 값을 구하려면 여기는 x식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해야 되겠네요. 그럼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4 곱하기 여기 마이너스 1 대입하면 1 플러스 1 플러스 1 플러스 1 플러스 1 이게 q 마이너스 1. 따라서 q 마이너스 1의 값은 마이너스 20이 정답이 됩니다. 여기서 이제 이왕 했으니까 참고로 하나만 해봅시다. 참고로 이왕 했으니까 이거는 저번 시간에도 설명드렸죠. x의 n제곱을 인수분해 하시고 그러면 x-1과 그 다음에 x의 n-1제곱 x의 n-2제곱 쭉 해서 x 플러스 1 이렇게 인수분해 된다고 말씀드렸었고 이게 n이 홀수일 때 위에 있는 건 다 되고요. 얘는 뭐 홀수든 짝수든 상관없는데 n이 홀수일 때 x의 n제곱 플러스 1을 인수분해 하시오 그러면 x 플러스 1 얘 보신 것처럼 이렇게 돼요. x의 n-1제곱 마이너스 x의 n-2제곱 플러스 x의 n-3제곱 이렇게 홀짝이 반복됩니다. 이렇게 홀짝이 이렇게 반복되는 그래서 마지막은 플러스 1로 마이너스 1로 플러스 1로 끝나는 이런 모양. 앞에는 여기 마이너스 x가 있겠죠? 쭉 가다가 마이너스 x 플러스 1 이렇게. 어차피 했으니까 저도 그냥 참고로 기억을 해두도록 합시다. 228번 자,
자, 그림과 같이 모든 모서리 길이가 A인 정사각뿔이 있고 내변 OA, OB, OC, OD 위에 4점을 잡았죠? 저렇게 그림상. 각각의 변이 B가 되도록 잡았답니다. 그래서 두 정사각뿔을 만들었어요. 밑에 있는 큰 것도 정사각뿔, 위에 있는 조그만 것도 정사각뿔. 그 부피합이 2루트 2일 때 선분 AF의 길이가 2면 사각형 ABEF, 여기 있는 이 부분을 말해요. 여기. 거기 넓이를 S라고 했을 때 저 값을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일단 이 문제가 어려운 게 사실 여러분이 많이 안 다뤄봤던 사각뿔에 대한 설명이다 보니까 책에는 이 변이 A라고 되어 있죠? 얘도 A라고 되어 있어요. 이 밑에가 정사각형이에요. 그럼 정사각형에 대각선을 그으면 그 대각선의 길이는 지금 그림은 이렇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 그림인 거죠. 여기 A, 여기 A. 대각선 그으면 루트 2A가 되죠. 1대1대 루트 2라는 비율을 가지고 있는 직각이등변 삼각형이잖아요. 이게 45도, 45도, 90도. 그럼 이 세 변의 비례는 1대1대 루트 2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더불어 정삼각형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정삼각형. 한 변 길이가 A, 정삼각형 수선을 내려요. 그럼 좌우가 합동이 2등변 삼각형이 만들어지고 이 각은 30도, 이 각은 60도, 이 각이 30도가 되죠. 그럼 이 변은 2분의 A가 되고 피타고라스 그걸 보면 이 변의 길이가 2분의 루트 3A가 됩니다. 피타고라스 구해보면. 그래서 이것도 어떤 특수각의 비례를 항상 머리에 담고 있어야 돼요. 30도가 바라보는 변이 2분의 A면 90도가 바라보는 변 그 변의 2배가 되고 60도가 바라보는 변은 30도가 바라보는 변의 루트 3배가 됩니다. 그래서 이 비례값 직각삼각형이 이제 특수각 두 개를 가질 때인데 45도, 45도, 90도라는 이 각들이 바라보는 변의 비례는 이거는 각의 비례고 각의 크기고 이건 그 각이 바라보는 변의 왜 이리 말이 변의 비례는 1대1대 루트 2가 돼요. 이건 참고로 꼭 기억하시고 이건 중3 때 삼각비 할 때도 했었던 내용이죠. 그리고 30도, 60도, 90도 이 비례는 1대 루트 3대 2가 됩니다. 네, 이 특수각의 삼각비는 항상 머릿속에 담고 계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 있는 변이 A, 여기 있는 변이 A가 되고 위에서 아래로 수선을 내립니다. 그럼 여기 있는 이 만나는 교점 있죠? 사각뿔에서 만나는 교점은 여기 있는 밑에 있는 정사각형의 대각선의 절반값이 되죠. 당연히 절반값이 되겠죠. 여기 있는 이 길이가 아까 대각선의 길이가 루트 2A인데 거기에 절반이니까 2분의 루트 2A가 돼요. 이 변 길이는 다시 A가 되겠죠? 맞습니까? 네. 그럼 이 높이 값을 알아야 돼요. 그럼 이 높이 값을 왜 계산하고 있는 겁니까? 그러면 이 삼각뿔의 부피합을 구하려면 꼭지점 A에서 밑면까지의 높이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피타고라스 필요하죠. 그럼 여기 있는 이 변의 길이는 루트 씌운 다음에 이 변의 제곱 A제곱 마이너스 이 변의 제곱 마이너스 4분의 2 약분하면 2분의 1 A제곱 그럼 루트 2분의 1 A제곱 루트 벗고 바깥으로 나오면 2분의 루트 2A가 돼요. 자, 쓰고 나서 보니까 정사각뿔일 때는 여기는 대각선의 절반 길이와 여기는 높이가 서로 같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게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만들어집니다. 교과가 바뀌기 전에 중3 때 예전에 여러분 선배들은 이거 공식을 외우고 있었거든요. 정사면체 높이 구하는 공식, 정사각뿔의 높이 구하는 공식을 다 여러분들 선배들은 외우고 있었는데 여러분 때는 그렇게까지 공식 암기를 강요하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이 정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되잖아요. 한 변 길이가 A인 정사각뿔의 높이는 2분의 루트 2A라면 한 변 길이가 B인 이게 한 변 길이 B라고 지금 책에 나와 있었죠. 한 변 길이 B인 정사각뿔의 높이는 여기 있는 A를 B로만 바꾸면 되니까 여기는 2분의 루트 2B라고 써집니다.
자, 각각 두 도형의 부피합을 계산해 봅시다. 그럼 큰 도형의 부피합은 뿌리니까요. 부피합은 3분의 1 곱하기 밑넓이는 a제곱이죠. 정사각형이니까. 곱하기 높이 2분의 루트 2a. 위에는 조그만 거는 3분의 1 곱하기 b제곱 곱하기 2분의 루트 2b. 그 부피합이 2 루트 2. 이제 모아서 봅시다. 이건 앞에는 상수가 6분의 루트 2가 빠져나오고 a세제곱 플러스 b세제곱. 이게 2 루트 2를 나타내니까 루트 2 루트 2 지우고 양변에 6을 곱하게 되면 a세제곱 플러스 b세제곱의 값은 12가 나오네요. 뭔가 의미가 있는 걸 하나 찾아냈죠. 자, 두 번째. 이쪽 부분이요. 선분 AF의 길이가 2일 때 여기를 이었다는 뜻인 것 같죠? 여기를 이었어요. 이 길이가 2일 때 사각형 ABFE의 넓이를 S라고 한답니다. 근데 저기 있는 그림을 저렇게 그리면 모르겠죠? 이쪽에는 이 도형이 정삼각형입니다. 여기서 F가 여기 있는 지점이에요. 여기가 O, 얘가 A, 얘가 B. 이 길이가 2일 때라고 되어 있죠. 이 길이는 A예요. 이 길이는 B죠. 요 길이를 말하니까요. OF의 길이니까. 여기 F가 되고. 그럼 이 길이는 A에서 B를 뺀 길이죠. 선분 OB가 A고 그래서 B를 뺀 길이니까. 자,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각이 60도잖아요. 여기 있는 변은 A가 될 테고,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그 코사인 정리라는 걸 나중에 배우게 될 겁니다. 고등학교 2학년 되면 그 코사인 정리를 배우면 이 내용이 좀 단순해지는데 지금은 그걸 아직 안 배웠기 때문에 지금 설명드리는 내용이 나중에 여러분이 2학년 가서 배워야 되는 코사인 정리의 유도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미리 한번 받으시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어디를 집중적으로 보냐면 여기 있는 삼각형을 집중적으로 보는데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수선을 내립니다. 그럼 이 수선의 길이는 왼쪽에 있는 삼각형과 오른쪽에 있는 삼각형을 가지고 있는 공통변이 돼요. 자, 여기서 이제 변기를 하나씩 만들어 갈 텐데, 좀 전에 배웠던 그거죠. 얘가 60도, 얘가 90도, 그럼 얘는 30도예요. 그럼 여기는 아랫변의 길이는 90이 바라보는 변, 30이 바라보는 변은 서로 1대2의 관계이기 때문에 이쪽 30 바라보는 변은 90 바라보는 변의 절반 값이 되죠. 그래서 A 빼기 B를 2로 나눈 값이 돼요. 이렇게. 여기를 H라고 할게요. 그럼 선분 FH는 60도가 바라보는 변이니까 30도가 바라보는 변에 루트 3을 곱한 값과 같다고 그랬죠. 그래서 2분의 A 빼기 B의 루트 3을 곱한 값.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왼쪽에 있는 삼각형에서 다시 선분 FA를 정의해야 되는데 이 변의 길이를 알면 피타고라스로 선분 FH를 구할 수 있어요. 여기 지금 2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이 변 길이는 A에서 여기 있는 2분의 A-B를 뺀 길이죠. 통분하면 2분의 2A 빼기 A 플러스 B. 그래서 얘랑 얘랑 지워지면 2분의 A 플러스 B 이렇게 써지죠. 그럼 여기서 이제 피타고를 쓸 수 있어요. 선분 AH의 길이는 다시 뭐로 쓸 수 있냐면 루트 빗변 길이의 제곱 4 마이너스 2변의 제곱 마이너스 4분의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 근데 얘네들이 같은 길이거든요. 네. 그럼 하나의 등식 성립했고 양변을 제곱하게 되면 여기는 4에 제곱하면 3 좌변은 4분의 3 가로 A-B를 제곱하면 A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B제곱. 우변을 제곱하면 4, 루트 없어지고 마이너스 4분의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 자, 양쪽에 4를 곱해봅시다. 4를 곱해서 분배하게 되면 3A제곱 마이너스 6AB 플러스 3B의 제곱 16. 여기다 4를 곱하면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2AB 마이너스 B제곱이 되죠. 2분만 이항합시다.
이 부분만 이렇게 이항하게 되면 4a제곱 마이너스 4ab 플러스 4b제곱 16이 돼요. 왜 얘만 이항했는지, 왜 쟤만 이항했을까요를 잘 봐야 됩니다. 아니 16까지 이항하지 않고 왜 일부분만 이렇게 넘겼나요? 그러면 이 변을 양변 4로 나누게 되면 a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제곱은 4. 이게 나오는데 이 값을 구하기 위해서 굳이 16은 남겨놓았던 겁니다. 왜? 왜 이게 필요할까요? 임준혁 군 눈빛이 아까 내가 원하는 쪽으로 가 있는데 지금? 내가 원하는 쪽을 잠깐 본 것 같은데? 인수분해 공식이겠죠. 자, 이 식을 인수분해 공식을 써보게 되면, 이건 지울게요. 이 식을 인수분해 공식 쓰게 되면 a 플러스 b 곱하기 a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제곱, 그게 10이에요. 근데 얘가 4라잖아요. 여기 있어요. 여기. 그래서 굳이 16은 안 넘겨고 이 식을 찾아냈던 겁니다. 그래서 뭘 알게 되냐면 a 플러스 b 값이 3이라는 걸 알게 돼요. 이 값이 4니까요. 그리고 네, 뭐 곱셈공식도 필요하겠네요. 어차피 지금 문제가 S값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곱셈공식, 여기 곱셈공식 변형 써보면 a 플러스 b의 전체 세제곱 마이너스 3ab a 플러스 b, 그게 12. 근데 a 플러스 b 값이 3이니까 27 마이너스 9ab는 12. 넘어가면 네, 9ab는 39. 따라서 ab의 값은 여기다 쓸까요? 3분의 9분의 39. 자, 이렇게 됩니다. 이제 문제가 의도하는 걸 이제 잡아야죠. 여기 있는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라는 얘기죠. 이 사각형. 이 사각형이요. 사다리꼴이긴 한데 문제는 이 변기를 찾으려면 닮음도 활용해야 되고 이 변 길이가 AB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숫자도 아니에요. 그래서 쓰기가 좀 불편하니까 그냥 이렇게 하는 걸로 합시다. 정삼각형 넓이 구하는 공식은 꼭 필히 외우셔야 된다고 그랬죠. 한 변 길이 A인 정삼각형 넓이 구하는 공식은 4분의 루트 3 한 변 길이의 제곱. 그다음 여기 있는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때는 4분의 루트 3 한 변 길이의 제곱. 근데 큰 삼각형 넓이에서 여기 조그만 삼각형 넓이를 빼내면 밑에는 사각형 넓이가 나오죠. 그 넓이가 S예요. 그럼 4분의 루트 3을 빼내게 되면 이게 합차가 되잖아요.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B가 되고 A 마이너스 B 값을 찾아야 저 넓이 S를 구할 수 있죠. 그럼 얘네 둘을 통하면 A 마이너스 B를 구할 수 있지 않나요? 네, 중학교 때 배웠던 곱셈 공식이니까요. A-B의 제곱은 A 플러스 B 3의 제곱 23의 제곱 9 마이너스 4AC 마이너스 4 곱하기 9 곱하기 네 왜요? A, B를 잘못 구했다고요? 왜요? A 플러스 B가 3? 아 이게 덧셈이 아니고 뺄셈이네요. 미안합니다. 네, 15였어요. 9분의 15 약분하면 3분의 5. 네, 그렇죠? 네. 그럼 여기다 다시 마이너스 4 곱하기 3분의 5. 그러면 3분의 27 마이너스 3분의 20 3분의 7이 되네요. A 빼기 B의 제곱이 3분의 7이니까 A 빼기 B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인데 이거는 A가 크고 B가 작으니까 양수값을 취하겠죠? 그럼 루트 3분의 7, 3분의 루트 21. 네, 여기다 집어넣으면 돼요. 4분의 루트 3 곱하기 A 플러스 B 3 곱하기 A 마이너스 B 3분의 루트 21. 뭘 구하는 문제죠? 32 곱하기 S 제곱
32 곱하기 이거 제곱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16분의 3 곱하기 3 곱하기 9분의 21. 이거 다 계산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이렇게 약분되고 얘는 약분되고 없어지고 여기 30 약분하면 여기 2 남고 곱하면 42. 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수에 대해서 등식이 성립할 때 자연수의 값을 계산하랍니다. 이건 당연히 실수해야 되겠죠? 여기 뭐 곱해야 되나요? 루트 2 플러스 3i 루트 2 플러스 3i 분면 앞에 합차로 계산하게 되면 분모는 11이 되고 분자는 실수 부분 3루트 2 마이너스 3루트 2 지워지고 허수 부분 9i 2i 11i 약분하면 i가 남네요. 좀 쉬워졌죠 계산이? z가 i예요. 그러니까 i를 여기다 집어넣어요. 그러면 여기는 i가 되고 얘는 마이너스 2가 되고 마이너스 플러스 2가 되고 여기 i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i가 되고 얘는 마이너스 4가 되고 뒤에 좀 더 써봅시다. 규칙을 파악을 해야 되니까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 반복이니까 그 다음은 플러스 5i가 나오고 마이너스 6이 나오고 이 규칙을 따라간다고 보시면 돼요. 앞에 있는 숫자만 달라 1, 2, 3, 4, 5, 6 이렇게 가되 플러스 마이너스 반복이 되는 거니까 아니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반복이 되는 거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7i 마이너스 8 뭐 이런 식이겠죠. 이렇게 해서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어요. 여기 n이 있는데 n이 실제로는 뭘 보면 되냐면 항의 개수죠. 한 개, 제곱 위에 있는 개수가 z라는 복소수 위에 있는 거듭 제곱이 항의 개수예요. 그럼 몇 개를 배열하면 이게 52 플러스 51i가 되냐 묻는 건데 이런 문제가 좀 일반적인 특징이 이렇게 4개 합치면 같은 값이 나오죠. 항상 그랬었죠. 이거 더하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i가 돼요. 여기도 이렇게 쭉 더해보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i가 됩니다. 자, 근데 이 문제는 봐봐. 얘는 계속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i를 더해갈 텐데 이건 다 플러스잖아. 답이 플러스가 나올 수 있나? 나올 수 있죠. 있기는. 왜 요 뒤에 다시 뭐가 나오냐면 그러니까 9i가 나오고 플러스 10이 나오다 보니까 이쪽 숫자랑 앞에 있는 것들을 계산하다 보면 이렇게 양이 나올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어찌됐든 지금 계산상 여기는 어쨌든 양수인데 이걸 음수를 계속 처리하다 보니까 다시 어디서 끊어야 될까 어디까지 끊어야 될지가 좀 애매하잖아요. 근데 보통 이런 문제들은 i도 그랬지만 잘 봐. 이렇게 4개 더하고 이렇게 4개 더해도 일정한 규칙이긴 한데 이렇게 4개 더하면 양수값이 나와요. 이게 2 플러스 2i가 나와요. 다시 이렇게 4개 더합니다. 그럼 여기 마이너스 7i 마이너스 8 뒤에 뭐가 있냐면 플러스 9i 플러스 10이 있겠죠. 그럼 여기 다시 모아보면 얘도 2 플러스 2i가 나와요. 그럼 양수로 계산하는 게 좀 낫지 않을까요? 그 다음 두 번째 포인트는 앞에 있는 숫자는 50인데 뒤는 51이야. 숫자가 배수가 안 맞아. 이거 우리가 쌍으로 이렇게 4개씩 쌍으로 묶다 보면 여기는 2 플러스 2i에 일정한 숫자가 곱해지다 보면 일정한 상수가 곱해지다 보면 왜 짝의 개수가 이 쌍의 개수가 몇 개냐에 따라서 일정한 배수가 곱해지면 이 배수가 분배되면서 얘네들의 숫자의 크기가 서로 같아야 되는데 또 달라 크기가. 다를 수밖에 없는 게 앞에 2개 빠뜨렸잖아 지금. 그렇죠. 그럼 비슷하게 가면 돼요. 근처까지 간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2 플러스 2i에 얼마를 곱하면 여기 근처까지 가나요? 그러면 25를 곱하면 돼요. 분배하면 이게 50 플러스 50i거든요. 근데 거기 앞에 뭐 붙어 있죠? 이렇게 계산하는 거 앞에 2개 빠뜨렸잖아요. i 플러스 2. 그럼 50 플러스 50i에다가 i 플러스 1을 더하게 되면 정확하게 52 플러스 51i가 나와요. 그렇지? 그럼 여기 25를 곱했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요? 여기 있는 4개가 주기로 발생하는 이 항들을 25쌍을 묶어서 덧셈한 겁니다. 그럼 4개씩 25개면 총 여기 항이 몇 개가 있다는 얘기죠?
4개씩 25개니까 100개의 항이 있다는 얘기잖아. 앞에 있는 2개 빠뜨리고 전체가 100개니까 앞에 있는 2개 빠뜨리고 뒤가 앞에 있는 2개 빼고 뒤가 100개니까 전체는 몇 개예요? 102개네요. 102개 항이 있었다는 얘기지. 따라서 여기는 n값이 항의 개수를 뜻하는 거였기 때문에 n은 102가 정답입니다. 그래서 풀어놓고 보니까 느낌상 이랬어도 사실은 되긴 되죠. 여기는 이렇게 4개씩 묶으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i인데 이게 25개. 이 쌍이 25개. 그럼 분배하게 되면 마이너스 50, 마이너스 50i. 됐니? 이게 98번 짱이지. 4개씩 25개. 아니, 100번 짱이에요. 100번째 쭉 오다가 여기에 100번 짱에 뭐가 오냐면 마이너스 100z의 100제곱. 여기까지 계산하면 딱 이 숫자가 나온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 뒤에 뭐가 붙냐면 플러스 101의 z 101제곱 플러스 102의 마이너스 102의 z 102제곱 이렇게 항이 더 붙는 겁니다. 근데 이 값이 얼마냐면 아까 i가 z가 i였잖아요. 이 값이 얼마냐면 101i예요. i의 102제곱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의 101을 계산하기, 마이너스 101을 곱하게 되면 플러스 102가 나오죠. 이 뒤에다가 101i 플러스 102를 합치게 되면 이게 52 플러스 51i 이렇게 되긴 됩니다. 풀고 나서 보면 이제 저렇게 이제 짜맞춰서 써야 된다는 뜻인데 저거 짜맞추기가 좀 쉽지는 않죠. 그래서 약간 항의 배열을 좀 달리해서 양의 배열을 배열한 다음에 좀 쉽게 처리하고 앞에 있는 2개를 다시 계산하면 조숫자를 만들 수 있다는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실수나 순호수가 아닌 두 복소수 Z와 W가 있는데 Z 빼기 W와 ZW가 모두 실수랍니다. 그럼 Z를 A 플러스 BI라고 일단 더 봅시다. 딱히 뭐 둘 게 없으니까. 그러면 W는 C 플러스 DI라고 더 봅실게요. 그리고 둘을 한번 빼봅니다. Z 마이너스 W 그럼 A 빼기 C 플러스 B 마이너스 DI. 근데 얘가 실수네? 실수면 얘가 0이 돼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따라서 B와 D는 서로 같은 겁니다. 그러면 W 자리 대신에 C 플러스 BI라고 쓰면 그래도 미지수를 줄이려고 하는 거죠. 근데 얘는 곱해봅니다. Z와 W를 곱해요. 그럼 A 플러스 BI에 C 플러스 BI를 곱하게 되면 실수 부분 AC 마이너스 B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CI 이렇게 되네요. 얘도 실수? 그럼 여기도 0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B로 묶어보면 B 가로 A 플러스 C가 0이니까 둘 중 하나 0이 돼야 되죠. B가 0이거나 아니면 B 플러스 C가 0, A 플러스 C가 0이거나. 근데 B가 0일 수가 없는 게 실수나 순호수가 아니래잖아. B가 만약 0이 되면 여기는 Z는 실수가 돼요. 그럼 B가 0일 수가 없죠. 그러니까 얘가 성립해야 된다는 뜻이니까 C는 마이너스 A랑 같아야 됩니다. 그럼 얘도 또다시 바꿔 쓸 수 있는 거죠. 마이너스 A 플러스 BI. 이제 Z와 W의 정체가 나타났어요. 자, 둘을 더하면 Z와 W를 더하게 되면 2BI가 되죠. 네, 순호수 맞다. 쟤네들을 곱해라. 얘네들을 곱하게 되면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 나와서 이건 실수를 제곱한 값이니까 0 이상 0은 아닌 숫자 2개를 제곱했으니까 양의 음을 붙이고 양의 음을 붙였으니까 음과 음을 덧세면 음이 되겠죠. 네, 맞는 말. 그 다음에 Z 곱하기 Z바 켤레끼리 곱하라는 게니까 A제곱 플러스 B제곱이죠. 그 다음에 W 여기에 켤레끼리 곱하면 실수의 제곱 플러스 허수 부분의 제곱이니까 똑같이 A제곱 플러스 B제곱 이걸 뺀 거니까요. 네, 0이 되겠죠. 기억, 니은, 디귿이 모두 맞다. (352) 가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50분이 다 돼가는데. 자, 자연수 n에 대해서 실수 an, bn의 등식이 다함이 성립할 때 이를 만족시킬 때 이거의 값을 구하는데 자, 이런 문제는 보면서 눈치를 빠르게 채야 될 게 이거를 이렇게 더하는 걸 수도 있겠지. 제곱합을
근데 상황에 따라서는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떨 때는 이걸 계산하고 이걸 계산한 다음에 덧셈이 될 수도 있겠지만 짝이 이렇게가 네, 같은 짝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문제를 처리하려면 이거 뭐 해야 되냐면 다음 숫자의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을 구분해서 쓰라는 뜻이죠. 그럼 그러려면 일반, 이게 숫자 한두 개가 아니라 일반화 시켜야 되잖아. 그럼 일반화 시키려면 실수화가 필요하죠. 여기에 실수화 1-ni를 곱합니다. 그럼 분자도 1-ni의 제곱이 되네요. 그럼 분모는 네, 켤레끼리 곱한 거니까 n제곱 플러스 1. 분자는 네, 저걸 계산하게 되면 n 1-n제곱이 실수 부분이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ni 이게 허수 부분이 되죠. 그래서 분리합니다. 분리를 해주라고 했으니까 n제곱 플러스 1분의 1-n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그냥 더하기로 할게요. n제곱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2ni 그 책에서 말한 얘가 an이에요. 얘가 bn입니다. 좌변에 있는 식을 맞춰야 되니까. 자, 그리고 이제 짝을 지을 때 아까처럼 이렇게 짝 지는 게 이 문제는 유리하다고 볼 수 있겠죠? a1의 제곱, 그 다음에 b1의 제곱. 근데 이것도 아까 말했지만 모든, 이게 하나가 아니고 무수히 꽤 많은 항들을 제곱해서 더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놔두지 말고 이걸 좀 정리해야 될 것 같아요. an의 제곱. 그럼 이걸 제곱하게 되면 이렇게 되고 분자는 저거 제곱한 건 없으니까 n의 제곱 마이너스 2n의 제곱 플러스 1 얘는 똑같이 n의 제곱 플러스 2n의 제곱 플러스 1분의 4n 제곱 b 되죠? 지금 두 개를 더해야 되는 거잖아요. 어쨌든 얘네들을 더해 봅시다. 그럼 an의 제곱 플러스 bn의 제곱은 n의 제곱 플러스 2n 제곱 플러스 1분의 얘랑 얘랑 덧셈하게 되면 n의 제곱 플러스 2n 제곱 플러스 1이 되죠. 분자 분자를 더하다 보면 1이네요 이거. 의외로 간단해졌네요. 그럼 여기다 1을 대입해도 1, 2를 대입해도 1, 3을 대입해도 3 일반화 된 거니까요. 그럼 이렇게 짝지으면 무조건 1 나온다는 얘기잖아. 이렇게 짝지으면 1, 이렇게 짝지어도 1, 이렇게 짝지어도 1. 결국은 1이 50번 계산되니까 정답은 50. 네, 이렇게 됩니다. 의외로 굉장히 유명한 문제입니다. A1부터 A30까지가 이 셋 중에 하나의 값만 갖는답니다. 근데 오해하면 안 돼요. 순서대로 갖는다는 게 아니고 저기 막 뒤죽박죽 되어 있는 1부터 3까지 있는 숫자 중에 뒤죽박죽으로 어떤 거는 뭐 마이너스 1이 되고 어떤 거는 i가 되고 어떤 거는 1 플러스 i를 이 셋 중에 하나의 값만 갖게 된답니다. 이걸 다 제곱해서 더했더니 7 플러스 10i일 때 제곱하지 않고 더하면 얼마입니까?를 물어보는 문제인데 이거 문제 풀려면 어디다 포인트를 맞춰야 돼요? 뭐에 포인트를 맞춰야 될까요? 이 안에 이 세 개의 종류 숫자가 네, 각각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마이너스 1에 뭐 어딘가 마이너스 1 있겠죠? 지금 말한 대로 순서대로 들어간 것도 아니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의 개수가 중요할 거예요. 그 다음에 i의 개수도 중요하겠죠? 1 플러스 i의 개수도 중요할 겁니다. 그 개수들을 미지수로 둡시다. x, y, z. x개, y개, z개. 그죠? 그럼 이 숫자를 계산하라는 얘기는 마이너스 이 어딘가에 이 30개 숫자 중에 어딘가에 마이너스 x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럼 마이너스를 x번 더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x가 될 테고 i를 y번 더하는 거니까 플러스 yi가 될 테고 1 플러스 i를 z번 더하는 거니까
플러스 z 플러스 zi가 되겠죠. 그럼 얘네들 모으면 마이너스 x 플러스 z가 실수 부분, 플러스 y 플러스 z가 허수 부분. 그들의 합을 구하라는 뜻입니다. 이 값과 이 값의 합을 구하시오. 근데 이제 저걸 풀려면 이 조건을 적절히 써먹어라. 그럼 그건 여기 마이너스를 제곱한 게 여전히 x개. i를, 여기 어딘가에 i가 있을 텐데 그걸 제곱한 게 y개. 1 플러스 i를 제곱한 게 z개가 있겠죠. 그럼 마이너스 1을 제곱하면 1. 그게 x개 있으니까 x. i를 제곱한 게 마이너스 1. 걔가 y개 있으니까 마이너스 y. x 마이너스 y. 1 플러스 i를 제곱한 게 z개가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배웠잖아. 2i라고. 걔가 z개 있는 거니까 2zi라는 합이 있을 거예요. 이걸 다 더하라고 그랬잖아요. 다 더합시다. 그럼 실수 부분 x-y. xyz는 개수라 실수개죠. 플러스 2zi. 이게 7 플러스 10i. 따라서 x 플러스 y는 7. 2z가 10이니까 z는 5. 식이 더 필요할 것 같은데요? 뭐가 빠졌죠? 이거 말고는 안 되잖아. 이거 가지고는 안 되잖아. 네. x 플러스 y 플러스 z. 이게 30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x개, 이게 y개, 이게 z개. 각각 합쳐서 총 30개의 항이니까 그 개수를 다 더하면 30이 되겠죠. 그렇죠? 그럼 z에다 5를 집어넣어요? 그럼 x 플러스 y는 z에다가 5를 집어넣으면 x 플러스 y는 25. 그럼 둘을 더하게 되면 2x가 32죠. 그럼 x는 16. x가 16 넘어가면 y는 9. z는 5. 이렇게 해서 30개가 만들어지잖아요. 이 숫자를 여기다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그럼 마이너스 x 플러스 z 마이너스 11. y 플러스 z 플러스 14i. 자, 실수와 허수의 부분의 합을 계산하시오. 3이 정답입니다. 에 대해서 다음이 성립할 때 이거의 값을 계산하라죠. 이게 문제가 z를 물론 이건 쓰지 마시고요. 이렇게 두고 z-2가 a-2 플러스 bi가 되고 이거를 제곱해서 2-2i가 되게 a, b의 관계를 통해서 이게 집어넣어서 뭐 그래도 답은 나중에 꾸역꾸역 답은 나오겠지만 식이 너무 너저분할 것 같고 네, 이걸 직접 계산하기는 많이 힘들어 보여요. 그리고 식이 하나인데 모르는 미정계수가 2개 나오기 때문에 관계성을 또 따져야 되기 때문에 좀 쉽질 않죠. 그래서 이 식을 잠깐 변환해 봅시다. 유사한 게 많잖아요. 여기 z를 묶이죠. 그럼 z바 마이너스 2. 근데 z바 마이너스가 있으면 좋겠는데 여기는 마이너스 2z밖에 없으니까 마이너스 1을 끄집어내고 z바 마이너스를 강조로 만듭니다. 그럼 이거 분배하면 여기 있고 분배하면 여기 있고 마이너스 2와 z를 곱하면 여기 있고 근데 분배한 마지막 끝에 플러스 4는 없으니까 뒤에 4를 빼줘야 되겠네요. 원래 4는 없잖아요. 그 다시 이렇게 모아보면 z-2 곱하기 z바 마이너스 2 그게 네, 일단 여기에 마이너스 4. 자, 위에 있는 값을 구하라는 얘기는 결국은 이 값을 구하라는 얘기죠. 그럼 z-2와 z바 마이너스 2의 값을 알아야 되는데 네, 이 위에 조건이 있네요. 너무 잘 나와 있죠? z-2의 제곱이 2-2i잖아요? 그럼 여기 켤레를 취합니다. 이렇게 켤레. z-2의 제곱의 켤레는 이 수의 켤레인 2 플러스 2i가 되겠죠. 왜 켤레는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에 다 분배됩니다. 이런 거 배웠잖아요. z1 플러스 z2의 켤레를 취하면 z1바 플러스 z2바. 근데 이거는 덧셈뿐 아니라 뺄셈, 곱셈, 나눗셈 모두 다 분배된다고 배웠죠. 그러니까 거듭제곱도 기껏해야 곱의 연속이기 때문에 어차피 z가 분배되면 같은 개념일 거라 이렇게 될 겁니다. 그 위의 사례를
봐봐. 얘는 곱하게 만들어야 되잖아. 둘을 곱합니다. 그럼 z-2의 제곱. 이거 z가 분배되면 z바 마이너스 2는 어쨌든 실수라 분배하나, 이 켤레를 분배도 그대로 2겠죠? 이렇게. 제곱. 얘네들을 곱하면, 실수 부분 제곱, 허수 부분 제곱 합치면 8. 지수 법칙. z-2 곱하기 z바 마이너스 2의 전체 제곱이 8이라고 볼 수 있죠? 따라서 z-2 곱하기 z바 마이너스 2의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2 루트 2가 됩니다. 네. 근데 이제 이거는 좀 봐줘야 될 게, 보세요. 얘랑은 무슨 관계죠? 서로 켤레 관계죠. z-의 켤레를 취하면 z바 마이너스가 되잖아요. 켤레끼리 곱한 거니까 켤레 복소수의 곱은 항상 실수 부분의 제곱 플러스 허수 부분의 제곱이죠. 늘 양수가 돼야 돼요. 따라서 여기서 이 값은 양수가 돼야 되기 때문에 따라 2 루트 2가 되네요. 그럼 여기가 이제 2 루트 2고 여기서 4를 뺐으니까 2 루트 2 마이너스 4. 네, 4번이 정답이네요.